연준이 전국 각지에 그 지방 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드지만은 하여간 애틀란타 연준, 보스턴 연준, 뭐 샌프란시스코 연준, 연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근데 애틀란타 연준에서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GDP Now라고 해서요. 앞으로 이제 미국의 국민 총생산 경제 활동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즉각적으로 예측해서 보여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GDP Now가 최근에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그제인가요? 어젠가 그제인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뉴스가 이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마이너스 1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어제 보았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2.1로 더 낮아졌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그래서 지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준 은행의 GDP Now 모델은 2분기 경제가 2.1% 위축된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6월 30일 이전에 전망치였던 마이너스 1%보다 더 떨어진 거다. 어제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1%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마이너스 2.1%. 떨어져도 좀 심하게 지금 보십시오. 이게 전망치가 이렇게 푹푹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전망치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푹 떨어진다라는 거는 야 우리가 그동안 잘못 예측했었나 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이고요. 더더군다나 그것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민 총생산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물질적으로 부족해져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뒤바뀌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급관리연구원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를 보면 5월 건설업 활동에 이어서 4월에서 6월 2분기에 급격한 경기 침체가 지금 예고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달 공급관리연구원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월에 56.1에서 53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은 54.9로 마감했습니다. 가격이 소폭 하락했지만 신규 주문과 고용이 감소했다.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건데요.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주택 가격이 살짝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신규 주택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고 지금 월세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인구조사국의 자료에 따르면 5월 건설 지출은 0.1% 감소한 1조 7,800억 달러의 계절 조정치가 나왔고요. 2021년 초 이후 최악의 수치로 중간 전망치인 0.4%를 더 밑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건설 지출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는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신규 건물 부동산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 예상보다 그만큼 경제를 살리지를 못하는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었는지 어디였는지 하여간 누군가가 쓴 기고문에 그런 내용을 제가 본 게 있는데 지금 이제 경제를 살리는 것은 경제를 줄여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긴축을 통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좀 옛스러운 바보스러운 아이디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경제를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전통적인 방법은 특히 이제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사이에 겪었던 오일 쇼크가 왔을 때 그 인플레이션을 고인플레이션을 내리기 위해서 진짜 고금리 정책, 엄청난 고금리 정책을 사용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기까지 갔던 것을 보았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들이 다 고통받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경제를 더 키우면 GDP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GDP를 더 올려야 되는 거죠. 더 많이 생산해내게 하고 경제를 더 키우면 그러면은 오히려 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수 있기까지 올라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경제 성장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는 상황까지 가게 만드는 방법.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해결점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부각시켜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공급이 지금 다 막혀가지고 뭐 물류가 제대로 되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삐걱거리고 물건값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 수요에 맞춰주지 못하니까. 근데 수요에 맞춰줄 수 있게끔 공급이 원활해지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팬데믹 때문에 발생했던 불필요한 규제들을 다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것 때문에 만들었던 희한한 규제들도 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규제들을 다 풀어서 경제가 스스로 성장해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지금 정책가들이 해야 될 방향이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오히려 연준은 시장을 더 긴축 경제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경기 침체를 통해서 수요를 묶어 놓아가지고 인플레이션, 물가를 좀 낮춰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전 국민이 고통 속에서 물가를 낮춰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좀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애틀란타 연준에서 내놓은 지표들을 보면은 좀 상당히 걱정이 된다. 애틀란타뿐만이 아니고요. 달라스 연준에서 나온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17.7로 급락했고 리치먼드 연준에서 내놓은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1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생산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안타깝고요. 최근에 이러한 전개는 미국 경제의 실망스러운 전반기 실적이 수도의 공공정책 실수에 의해서 주도됐다는 점을 의회의 공공정책 실수에 의해서 주도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나빠진 것은 정책의 실패다라는 데에는 많은 경제학자들도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레퍼 탱글 리서치라는 곳의 대표인 낸시 탱글러가 어제 리서치 노트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상반기에는 워싱턴에서 나온 정책 실수에 영향을 받았다. ARP, 그러니까 미국 구조 계획은 경제가 재개되고 미국 구조 계획이 백스택을 받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된 2021년 봄에 1조 9천억 달러를 추가로 경제에 쏟아부었다. 그동안 연준이 고용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일부 근로자들이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고착화되도록 방관했기 때문이다. 지금 실업자 발표가 이제 금요일 원래 오늘이 이제 1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나오겠네요. 그리고 실업수당 신청자 수라든가 이런 고용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그것도 지금 9개 주에서 뭐 노동부 전산망에 해킹당해가지고 이번 달 고용지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고용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지금 실업률이 거의 바닥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실업률이 바닥에 떨어지게끔 만들어진 것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고착되게끔 그냥 방치해뒀던 거였었다. 실업률을 낮추고 사람들이 더 일터에 들어오게 만들고 일자리 더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한 가지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다. 뭐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단순하게 한 가지만 매달리니까 지금 연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실업률이 안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된다. 인플레이션만 잡자. 이런 식으로 지금 덤벼들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제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뱅크 오브 더 웨스트 이코노믹스는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절했는데 6월에 끝나는 4, 5, 6월 이 3개월 동안 실질 GDP 성장이 0.6%일 것이다 라고 내놓은 겁니다. 0.6%라는 이야기는 뭐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 제자리 걸음했다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GDP 나우에서는 지금 오히려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이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스콧 앤더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연준이 연말까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위협을 겪는다면 2022년 하반기는 크게 나아 보이지 않는다. 불황 위험은 현재 가장 높고 빠르면
올해 안에 발생할 수 있으며 2023년에는 더 이상 연준의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건 이 사람 생각입니다. 그렇더라도 내년에도 여전히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승률은 연준이 2024년까지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는 금리를 막 높여가지고 연말까지 금리를 계속 높이겠지만 내년 들어가서는 더 이상 금리를 높이기가 힘들 거다. 그렇다고 그래서 금리를 낮추느냐? 2024년에 가서도 금리를 낮추지는 못할 거다. 다른 제반 조건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이분 이야기고 지금 이제 FOMC에서 다른 그 멤버들이 FOMC에 모이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 내놓는 이 도플랜을 보면 그러면 도플랫을 보면은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다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좀 더 빠르게 금리를 올릴 거고 내년에는 조금씩 올리는 식으로 계속 올려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내년 하반기 들어가서야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멈추고 있다가 2024년 하반기에 가서 조금 낮출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커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해 말쯤 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경기 침체가 와 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지금 심각한 불황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고 정말 코앞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넓은 금융시장은 거래 주간 마감하고 3, 4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우존스 200포인트 이상 올랐다고 하고요. S&P 500은 0.5%, 나스닥 종합지수가 0.3% 올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른 게 아니어서 지금 저는 상당히 좀 염려되는 부분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주식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보류하셔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주식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회사를 보고 그 회사의 이익 배당을 목적으로 주식 투자하신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고 주식을 사고 파는 주식 거래를 하려고 주식 시장에 뛰어드시는 거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주식도 힘든데 코인에다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더 그건 제가 어떻게 뭐 더 이상 말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거는 주식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얼른 빼시기 바랍니다. 그건 결코 도움이 안 되실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안전자산을 찾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고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것이 월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그런 부동산 같은 안전자산들이 오히려 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아 보인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과거 2008년 뭐 있었던 그런 리먼 브러더스 사건과 같은 부실대출 사건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실대출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부동산 폭락이 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건축 자재비가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건물들이 싼 값에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값어치를 더 높게 평가받는다고 해도 그 값어치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그 모기지 이자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조금씩 낮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살짝 낮아질 뿐이다. 이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살짝 낮아지는 것뿐이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뭐 금도 그렇고 금이라든가 이런 안전자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 모아가지고 가지고 계셔봐야 아무런 도움 안 될 거다라는 현금 찾아가지고 그거 둘둘 말아서 비닐봉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뒤에 땅 파고서는 묻어두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제가 얘기를 간혹 듣는데 진짜로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뭐 꼭 한인만 그런 게 아니라 타인 종들도 보면 그런 분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거는 죄송하지만 바보짓입니다. 왜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현금 찾아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분 절대 바보짓이고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잘못 투자했다가 돈 날릴까봐 걱정되시면 차라리 은행에다가 맡기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차라리 이런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안전한 곳에 관리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것 같다라는 말씀